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이용자 최강, 뱅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장수만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2011년을 맞아 한인사회 감동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악극 홍도에 울지 마라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3월 23일, 24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선보일 이번 행사는 수익금의 일부를 뉴욕과 뉴저지 각 한인 노인단체에 전달키로 결정했습니다. 행사 전 MKTV를 방문한 노인단체장들은 이번 공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디어 코리아 TV그룹이 오는 3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악극 홍도야 울지 마라 공연을 한인사회에 선보입니다. 지난 14년간 동포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와 장수만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미디어 코리아 TV그룹은 이번 공연 수익금 중 일부를 뉴욕과 뉴저지 한인 노인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지난 25일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노인단체장들은 MKTV 본사를 방문해 뉴욕과 뉴저지 한인동포사회가 이번 경로기금 마련 특별 악극 공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MK에서 우리 노인단체를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 이 극단이 온답니다. 아이고 우리 참 박수를 쳐드려야 되겠네요. MK에서 홍도야 우지 마라 극단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노인들 여기서 많이 모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홍도야 우지 마라 이 연극 악극을 가지고 우리 노인네들을 위안으로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동포사회에 선보이는 정통 신파극 홍도야 울지 마라는 최근 경기 침체로 시리에 빠져 있는 한인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영화배우 겸 TV 탤런트인 귀순여 배우 김혜영 씨가 홍도 역을 맡고 연극배우 출신의 영화배우 김성태 씨와 박신자, 신명희 씨 등 30여 명의 화려한 출연진들이 라이브 악단 연주와 국악을 곁들여 열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MKTV그룹이 준비하는 악극 홍도야 울지 마라는 3월 23일 수요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24일 목요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오후 4시와 7시 30분 각각 2차례씩 공연될 예정입니다. 티켓 문의는 MKTV로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하여 화이팅! 장수 만세를 위하여 화이팅! 홍도야 울지 마라를 위하여 화이팅!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29일 차이나타운의 PS124 공립학교에서 맥도날드사의 주관으로 열린 어린이 대상 에세이 작성대회 수상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시안계 아메리칸 학생 300여 명 이상이 응모한 이번 대회에서 1등과 3등의 영예를 한인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9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PS124에서 뉴욕 메트로 지역의 맥도날드가 주관하는 어린이 대상 에세이 작성 대회 시상식 및 수상자 3명의 에세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뉴욕 트리스테이트 지역 내에서 아시안계 아메리칸 가족의 사회 공헌을 기념하는 이번 대회의 시상식에서는 3명의 최우수상 수상자들과 7명의 입상자들을 발표했습니다. 300여 명 이상이 응모한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최우수상 수상자들 중 한인 학생이 1등과 3등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등을 수상한 애슐리쿠 한인 학생은 그녀의 할머니가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를 잘 묘사하여 $500 상당의 저축 채권을 받았습니다. I thank my parents and God, and especially thank my grandma for helping, inspiring me to write this essay. 정말 아이들이 크는데 정말 본이 돼서 정말 이 미국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I'm so glad that I received this award because normally I'm not that good at writing, but this time I tried my best. 이번 대회의 심사는 저널리즘과 출판업 및 미디어 산업에서 잘 알려진 심사위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곽동현 컴플렉스 미디어 수석 부편집장은 참가자들의 에세이에 큰 감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I was really actually very impressed by, the kids are all between the ages of 8 and 11, I think. I was really impressed by how talented. 지난 9월에 런칭한 이번 어린이 대상 에세이 작성 대회는 7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초청해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된 가족의 배경과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나누고자 시작되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엘리자베스 랜달 신임 보겐 카운티 클럭이 한국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한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의 뒤를 이어 새롭게 버겐 카운티 클럭에 임명된 엘리자베스 랜달 신임 버겐 카운티 클럭이 31일 한인 언론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한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 took the place of the County Clerk Kathleen Donovan. Kathleen Donovan is someone I admire greatly, and she has done so much for the Korean community in her office. I respect her track record and accomplishments, and I would like to continue many of the good things that Kathleen Donovan did when she was County Clerk. 엘리자베스 랜달 클럭은 지난 1985년 뉴저지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된 이후 버겐 카운티의 플리 홀더로 역임하는 등 꾸준한 정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남동생인 토마스 랜달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호호쿠스 시장을 맡고 있는 등 정치인 집안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랜달 신임 클럭은 지난 20년간 캐슬린 다나방 버겐 카운티장이 행정 담당관으로서 좋은 유대 관계를 맺어온 한인 사회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인 인구가 1만 명이 넘는 타운의 경우 통역을 포함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투표 자격을 갖춘 한인들이 전체 인구 가운데 5%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경우 한국어 투표기기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랜달 클럭은 최근 버겐 카운티 내에 한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어 서비스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클럭 웹사이트 한국어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한국어로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운티 클럭 오피스는 각종 공증을 비롯해 사업자 등록 및 말소, 등기, 담보융자, 혼인신고, 법률 기록 등을 관리하는 등 카운티 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며 엘리자베스 클럭은 오는 11월까지 자녀 임기를 채운 뒤 11월 8일 실시되는 뉴저지주 본선거에 5년 임기의 버겐 카운티 클럭으로 재출마해 주민들의 신임을 받을 계획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지난 29일 스태튼 아일랜드에 위치한 사우스 쇼울 컨트리 클럽에서는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회가 지난 29일 스태튼 아일랜드 숄 컨트리 클럽에서 한인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3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회가 주최하고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가 주관한 이번 한인의 밤 행사는 한인학교 기금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 2세들이 우리들의 정체성과 정말로 똑바로 우리가 한인 사회 또한 미주류 사회를 들어가기 위한 이러한 길을 열기 위해서 저희는 전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인학교 2세 교육을 위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져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석 교육원장이 축사를 담당했으며 박승용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학교장과 뉴욕 성결교회 장석진 목사 등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날 기금모험 행사를 통해 총 2만 달러의 기금이 모금됐으며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의 밤 행사장을 찾은 300여 명의 한인들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담소를 나누는 등 친목을 다지며 한인학교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이집트 반정부 시위가 9일째를 맞은 2일, 이집트 정부군이 시위대 일상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군은 이날 국영TV를 통해 낸 성명에서 시위대의 요구가 충분히 전달됐다며 여러분은 자신들의 요구를 드러내고자 거리로 몰려 나왔고 이집트의 정상적인 생활을 되돌려 놓을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그간 시위대와 충돌하는 일 없이 방관적 자세를 보여왔으며 이전에 낸 성명에는 시위대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의 합법적 요구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DPA 통신에 따르면 군은 성명 발표에 앞서 이날 시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돌려
나라를 지키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군은 문자 메시지에서 젊은 이집트 국민 여러분, 소문을 경계하고 이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지킵시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보당국은 알카에다가 앞으로 월가 금융기관들을 공격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안상 취약점을 점검할 것을 최근 몇 주 사이 각 은행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미 안보당국자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 뉴욕경찰청은 예멘에 본부를 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의 위협성 성명 내용과 소포폭탄 등 테러 수법 등을 토대로 최근 은행에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국자는 이 같은 위협 가능성은 AQAP의 성명과 과거 테러 공격 사례를 토대로 조출됐다며 물론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그들의 폭력적 의도에 대한 경고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멘 출신의 미국 국적 급진주의 성직자 안와르 엘 올라키는 지난 1월 AQAP의 영문 온라인 매체인 인스파이어에 올린 글에서 전장에서 비이슬람 신자들의 자산을 활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마약을 밀매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컬럼비아 학생 가운데 일부가 법원의 처벌 대신 치료 처방을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의 오거에 걸친 함정 수사 끝에 덜미가 붙잡힌 학생 5명 가운데 2명의 변호사에 따르면 마약 중독 치료를 받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낼 계획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지난 2009년 개정된 뉴욕주 마약관련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판사는 마약 중독자를 처벌할 때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마약 밀매단에게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법원의 판결에 주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낙서로 뉴욕 시내 미관을 해치는 자들을 신고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시민 제보자에게 $500의 포상금이 수여됩니다. 엘리자베스 크라울리 뉴욕시의원, 마이클 밀러 뉴욕주 하원의원, 조셉 아다보 뉴욕주 상원의원 등 3명의 지역 정치인이 사비를 털어내건 $500라는 미관을 해치는 건물 및 거리 낙서와 기물 파손자 등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제급됩니다. 낙서를 일삼는 일명 그래피티스트들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낙서 건수와 피해 등에 의해 처벌 정도가 정해집니다. KNN과 MKTV를 통해 생중계됐던 대통령과의 대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진솔한 입장을 밝혔고 범국민적 국정협조를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한 개헌 문제에서부터 남북관계, 인사스타일, 과학 비즈니스 벨트 입지 선정, 전세난 대책, 복지 수혜 범위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을 피해가지 않고 오히려 단호한 원칙과 철학을 가감없이 밝힘으로써 임기 후반기 전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드러냈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로 집권 4년 차인 올해 주요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가 묻어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올해 미국 시장 판매 목표를 101만 대로 정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에 비해 9.6% 증가한 59만 대, 기아차는 17.8% 늘어난 42만 대입니다. 단일 시장에서 100만 대 돌파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해 중국에서 110만 대를 판매해 단일 시장에서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대 기아차는 주력 모델들을 선두에 내세울 계획입니다. 주력 모델인 소나타와 엘란트라, 옵티마 등 3개 차종의 올해 판매 목표는 45만여 대로 전체 목표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집트 국민의 거센 퇴진 압력을 받아온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에게 무바라크의 시대가 끝났다고 본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이를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이날 미 정부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이집트에 파견된 프랭크 위즈너 전 이집트 주재 미국 대사가 무바라크에게 미국은 무바라크의 대통령직이 끝났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시현달하면서 대선에 다시 나서지 말고 선거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질서 있는 이행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1일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 인텔, IBM 등 IT 대기업들이 신생기업 창업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미국 실리콘밸리 일간 세너제이 머큐리 뉴스와 CNN 머니 등이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창업 아메리카로 불리는 이 중소기업 지원 계획은 크린 테크놀로지와 의학, 첨단 제조 및 정보기술 업종 등 고성장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인텔이 창업 투자를 위해 2억 달러를 내놓기로 했으며 IBM은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1억 5천만 달러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휴렛패커트도 400만 달러를 투자하는 한편 페이스북도 각종 멘토링 행사 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TV캐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한인 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전국 신규주택 착공률이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신규주택 착공률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주택 수요 하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전국 신규주택 착공률이 당초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52만 9천 건으로 로이터 통신이 예상했던 55만 건보다 2만 1천 건이 낮게 기록됐습니다. 이는 55만 3천 건을 나타냈던 지난 11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2009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관련 업자들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주택 수요 하락과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는 차압 매물로 착공률 하락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부터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폭설 또한 착공률 하락 현상을 나타나게 한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고실업률과 또 외곽지대에 지금 현재 신규주택들이 아직도 뱅크 물건이 차압된 매물들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실적으로 신규주택을 해본들 어떻게 보면 가격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신규주택이. 이 같은 주택 착공률 하락은 자칫 경기 활성화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건축 관련 사업들의 활동이 줄어들어 실업률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향상되지 않는 한 부동산 경기와 국내 경제 활성화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축 재료라든지 이런 서프라이들이 좀 공급이 좀 바로바로 되고 또 거기에 파생되는 소위 페인팅업이라는 건축, 플러밍 여러 분야에 그런 창출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실업률이 당연히 감소되니까 그만큼 또 주택을 사려는 그런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겠어요. 한편 하락세를 보였던 신규주택 착공률과 달리 전국 건축 허가 실적은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전국 건축 허가 건수는 63만 5천 건을 기록, 예상 실적이었던 56만 건을 크게 웃돌며 2008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입니다. 현재 비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내린 뒤 비가 와 도로가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 섭씨 10도, 섭씨 영하 1도, 체감온도 25도, 섭씨 영하 4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다가 밤부터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40도, 섭씨 영상 4도, 밤 최저 기온 21도, 섭씨 영하 1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욕주가 교육 보건 분야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일 공개한 2011-2012 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1,329억 달러입니다. 이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2.7%, 액수로는 37억 달러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앞으로 4년간 예상되는 뉴욕주 재정 적자 646억 달러를 86% 줄여 적자 규모를 92억 달러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은 밤새 빙판길로 변한 도로 사정으로 출근자들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오후부터 내린 비와 진눈깨비로 젖은 도로가 기온이 화씨 20도로 떨어지면서 전부 얼어붙어 출근길 극심한 체증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는 오늘도 비와 진눈깨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은 오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포근한 기온과 적은 적설량으로 인해 쌓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에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가 3년 사이 2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히스패닉 센터가 1일 발표한 2010 미 전국 주별 불법 체류자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불체자 수는 지난 2007년 82만 5천 명에서 지난해 62만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뉴저지주도 같은 기간 60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5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처방약값 할인 카드가 도입됐습니다. 비영리단체 NYCRX가 전국 규모의 처방약값 할인 프로그램 제공단체에 가맹함으로써 할인 카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 카드는 건강보험 카드가 아니므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전국 5만 9천여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관세청이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객의 고가품 밀반입을 강력 단속합니다. 관세청은 1일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단속 및 안전한 여행을 위한 특별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교육단체가 뉴욕주 최초로 2년 전 발간됐던 정규학교의 성식 설 교재의 추가 제작을 지원할 한인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설 교재는 뉴욕 한인교사회가 뉴욕주 아시안 이중언어 교육기술지원처의 지원을 받아 현직 한인교사들이 주축을 이뤄 뉴욕시는 물론 뉴욕주 최초로 제작해 2009년 1월 선보인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의 주차 티켓 남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티켓을 잘못 부과할 경우 운전자에게 $100을 보상해주는 법안이 뉴욕 주의회에서 추진됩니다. 마이클 댄데커 하원 의원이 1일 발의한 이번 법안은 운전자가 티켓 발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무죄가 입증되면 정부 당국이 운전자에게 $100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전철 승강장 내 스크린 도어 설치를 추진합니다. 이번 스크린 도어 설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승강장 내 선로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전철이 도착했을 경우만 열리도록 고안될 예정입니다. MTA는 현재 JFK 공항과 연결하는 에어트레인 스테이션에서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영등포 중고등학교가 2월 5일 토요일 파인플라자에서 2011년 설 행사를 개최합니다. 회비는 혼자 오실 경우 $70, 부부 동반은 $120로 회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유 명절인 설 행사에 영등포 중고인들의 반가운 만남의 장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박준, 강재석, 조샘, 김스톤 사진작가가 2월 4일부터 28일까지 맨해튼 갤러리 마음에서 Third Eye라는 주제로 사진 전시회를 엽니다. 모래사막 시리즈 작품으로 뉴욕 사진 애호가들과 친밀한 박준은 겨울바다를 자신만의 특별한 감정과 기법으로 표현한 겨울바다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특별전 Representation Abstraction in Korean Art의 2일 화백 작품이 2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가 이일 씨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동양미술부의 이소영 큐레이터가 메트로폴리탄 프로그램인 갤러리 토크를 진행합니다. 갤러리 토크를 통해 애호가들은 미술관에 전시된 화가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2월 2일 플러싱에 위치한 PS244 공립학교에서 뉴욕시 공립학교 설날 공휴일 제정을 요구하는 편지 쓰기 행사를 엽니다. 교육국과 각 학교 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 고유 명절 설날을 미주 사회에 알리고 공식 휴교일로 제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일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이 지난 1월 31일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현 회장에서 제5대 정기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신임 이사장 후보 발표 후 치러진 이번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으로 김희석 씨가 선출됐으며 한인 청소년 재단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16일 오후 8시 뉴욕문화원 보헤미안 내셔널홀에서 세계적인 한인 현대음악 작곡가인 진은숙 씨의 은숙진 포트레이트 콘서트를 엽니다. 미국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피아니스트 타카키가 초청돼 함께 앙상블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답니다. 1931년 경기도 출생인 박완서 작가는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남옥이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는 책은 여성문학의 대표적인 산문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한없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건져 올린 기쁨과 경탄, 감사와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무료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보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적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에 이어 올해 초 새롭게 버겐 카운티 클럭에 선출된 엘리자베스 랜달 신임 버겐 카운티 클럭이 31일 한인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다나반 전임 클럭에 이어 지속적인 한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랜달 신임 클럭은 다나반 카운티장이 클럭 행정 담당관으로서 지난 20년간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던 한인 사회와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인 사회의 지속적인 정치적 신장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 선거에서 한인 인구수가 10,000명이 넘는 타운들은 통역을 포함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민권 취득 등 투표 자격을 갖춘 한인들의 수가 전체 인구 가운데 5%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경우 한국어 투표기기 이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표는 주민들의 기본 권리라면서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가 카운티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관련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노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이미 버겐 카운티에서는 한인 유권자 센터를 중심으로 해마다 신규 유권자 등록을 받아 카운티 클럭에게 등록 용지를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해보다 올해는 신규 유권자 등록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입니다. 한인 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한인 사회의 시민권 취득률을 끌어올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 유권자 등록을 통해 적극적인 투표 참여의 길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랜달 클럭은 한인들의 근면성과 성실성을 높게 산다며 다민족으로 구성된 버겐 카운티 정부에는 한인 공무원들 역시 많이 필요한 관계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한인 채용에 적극 나설 것임을 재차 확인시켜줬습니다. 또한 최근 버겐 카운티 내 한인들의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어 서비스 확대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클럭 웹사이트의 한국어 서비스를 확대해 보다 많은 정보들이 한국어로 제공되도록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오피스 내에 결혼이 없어 당장 채용 계획은 없지만 한인 인구 증가에 따른 한국어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만큼 결혼이 생기는 대로 한인 직원 채용에 적극 나설 뜻도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신임 클럭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 내에서 한인들의 정치력이 한층 향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건강 365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르드 한의원의 김석수 원장님께서 겨울철 몸관리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겨울철에는 모든 기운이 몸속에 깊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시며 올바른 식생활로 몸이 필요한 영양 공급을 충분히 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몸의 기운을 소진하지 않도록 분배를 잘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우리 몸의 주기에 맞추어 겨울철에는 가능하면 일찍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몸의 건강관리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가벼운 족욕을 하시면 몸의 기혈순환을 도와 수면에 많은 도움이 되며 다리의 저림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생강을 넣은 인삼차나 둥글레차 등을 권하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청백과 생강으로 달인 차를 권하며 함께 적절한 운동으로 몸을 잘 단련하셔서 추운 겨울을 잘 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법률 정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화 변호사님께서 손해배상 소송 시 소송 시효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손해배상 소송하실 때 소송 시효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효가 정해져 있고 같은 종류의 소송 안에서도 각각의 케이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의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경우 소송에 대한 시효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계약으로 간주이기 때문에 6년이라는 시효가 있고 6년이라는 기간은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안 갚았을 경우 그때부터 6년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소송 시효를 놓치게 되면은
소송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고 반드시 기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